뭐 이 말만 듣고 바로 논술이나 정시 파이터로 빠져버리는 학생들만 있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브 클래스의 민영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컨설팅 전문가 김의연이라고 합니다. 네, 수시가 아무래도 자잘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알아서 찾아보려 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탑3로 보는 수시 결산 2개년 총정리,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하면서 수시에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당장 2022학년도부터 바뀐 사항들 위주로 중요도에 따라 3개를 꼽아봤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고고링! 22학년도 수시 이것만은 알고 가자. 3위 학생부 기재 변화. 일단 생기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찍어둔 영상이 있죠. 요 위에 걸릴 텐데 먼저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기 영상 위주로 홍보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학생들부터는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데 제한이 생겼죠. 학기당 하나만 기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의 경우 실적만 기재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는 연간 1개만 기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기재를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방과활동이나 소논문 같은 것들도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빠진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자율, 진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은 여전히 글자 수가 많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또 학생들이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세특이죠. 세특을 보니까 안 쓰여 있는 과목도 있는 것 같고 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도 여전히 버려도 되는 그런 항목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필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분력 특기사항은 이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는 잘 열심히 참여를 안 하다가 생기부 마감 기간에만 뭐 갑자기 세특 내용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안 받아주실 위험도 조금 있으니까 평소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게 생기부 작성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세특을 통해서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실제로 연세대랑 중앙대랑 해서 이제 총 5개 대학이 보고서를 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세분력 특기 사항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이나 이수 적합성 같은 것들을 판단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22학년도 수시 이것만은 알고 가자. 2위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의연쌤, 요거는 정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이 전년 대비 약 9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정시 입학 인원은 4,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은 좀 많이 신설된 것들이 많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도 올해 원서를 쓸 때 이 고등학교 선배들 대략 등수가 있잖아요. 몇 등까지 스카이를 쓰고 몇 등까지 인서울을 쓰고 그거를 예년보다는 살짝 타이트하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학종은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긴 해요. 뭐 이 말만 듣고 바로 논술이나 정시 파이터로 빠져버리는 학생들만 있진 않겠죠? 네, 그렇죠. 민혁쌤 말씀대로 다 정시 파이터 한다고 정시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고, 여전히 전체 정원 중에서 수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시를 절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쨌거나 수시에서 정원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원서를 쓰는 고3 친구들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늘어나는 수시 전형이 있거든요. 또 그럼 뭐가 늘어났나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교과 전형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22학년도 수시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위 교과전형 신설. 자, 대망의 1위는 교과 전형 신설입니다. 당장의 모집 정원만 봐도 전국의 교과 전형 인원이 1,600명이나 늘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대학별로 보더라도 작년까지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11개 중에 6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무려 10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요. 특히 연세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같이 교과 전형으로 기존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던 학교들이 교과 전형을 신설하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학종이랑 다르게 서류평가를 하지 않고 단순히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죠. 올해부터는 연대까지 쓸 수 있게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흐름은 2021학년도 작년 수시 변화랑 좀 연결이 돼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작년 면접형에서 학교장 추천 조건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올해는 아예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100으로 1단계를 선발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서류평가가 아예 삭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학교장 추천은 작년부터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아예 내신 100%로 선발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전형 확인을 하고 교과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 전형에 추정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시 선택 과목까지 잘 고려를 해서 어떤 과목으로 본인이 최저학력 기준 충족할 수 있을지 이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과 전형이 올해 많이 신설됐다 보니까 이걸 노리는 졸업생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일부 학교들에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려대나 한양대 같은 학교가 대표적인데 학교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졸업생들에 대해서 졸업 연도를 삼수생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졸업생들은 평가를 현역들이랑 같이 하나요? 졸업생들은 지금 현역들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진로선택 교과목을 상대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을 정성평가로 하는 학교도 있고 미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평가상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드디어 그렇게 예고했던 약대 입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정확한 모집 요강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약대도 후보지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학년도에 바뀌는 수시 전형 탑3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학생부 기재 내용의 변화, 그리고 학종 축소, 그리고 교과 전형 신설 및 확대가 있는 것 같네요. 학종을 지원하든 교과를 지원하든 학교 생활하면서 쓰는 습득 내용이나 시험을 보고 얻게 되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역시나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 확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활동들을 천천히 챙겨 나가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제 미리 좀 수시를 할지 정시를 할지 또 수시를 하면 어떤 전형을 지원을 할지 빨리 선정을 하셔서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학종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학과를 졸업했지만 본격적으로 교육학 얘기를 생기부에 쓴 건 3학년 1학기예요. 생각보다 되게 짧죠.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깊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이 훨씬 크게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지막 학기 생기부를 확실하게 채워서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많은 수시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고 대학 가자!